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직업이 있는데요.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기 요양보험 인정자는 지난 2022년 약 102만 명에서 2035년 20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있는데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증원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요양보호사에 관한 다양한 변경점들이 있는데요. 오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변경점들 정리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제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봄 인력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됨에 따라 많은 분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요.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지원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및 노인 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중요시되는 직업인데요. 따라서 최근에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결정한 것도 있고 요양보호사 측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먼저 정부 정책입니다. 가장 먼저 교육 강화입니다. 2024년에 들어와서 다양한 요양보호사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표준교육과정은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되었고 보수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요양보호사들은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게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보수교육이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요양보호사님들에게는 마냥 좋을 수는 없는 제도인데요. 바로 교육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면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때 36,000원을, 온라인과 대면을 함께 받는다면 3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기도 하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 인력 확대 방침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를 현재 2.3명에서 2.1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고령화 추세 등으로 발생하는 구인단 해결을 위해 외국 인력을 활용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을 대폭 낮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에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의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합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돌봄 서비스직에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되 이들에 대한 임금을 낮춰 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만약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하면 외국인 인력 공급과 동시에 더 요양보호사에게 낮은 임금이 고착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정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 돌보미입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건강가정사 등 전문 돌봄 인력에 종사하는 분들이 총 40시간의 필수 교육을 이수하면 아이돌봄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이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랑 양육 공백이 생긴 12세 이하 아동 가정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다음 모집 공고를 통해서 아이돌봄 활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축교육 과정은 직업훈련 포털에서 교육 과정을 신청한 다음 시도 지정 아이돌봄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와 움직임들인데요. 먼저 호봉제 도입 논의입니다. 지난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이한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인데요. 요양보호사는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매년 그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한 기관에서 장기근속을 한다면 장기근속 수당을 받게 되어 있지만 사실 장기근속 수당을 받는 요양보호사는 얼마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근속기간이 짧은 이유는 다른 기관에 요양보호사로 취업한 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은 요양보호사 호봉제 도입과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2년 4월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노인 돌봄 노동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 요양보호사에게 합리적인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앞으로 많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 호봉제 도입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 2급제도 부활 논의입니다.
현재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내 간병인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적 상향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2급 제도가 부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중앙회는 올해 추진 예정인 간병비 국가책임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과 법적 지위 등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함께 요양보호사 2급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가 외국인 간병인 교육을 주관하도록 하고 요양기관, 요양시설 등의 인력 수급 해소를 위해서 2024년 현재 3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무시함으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을 부여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둠과 동시에 교육생들에게 반문 요양 또는 가정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가득 담긴 제안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다양한 움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고령 인구 비율은 17.5%입니다. 내년 고령화율은 20%에 진입할 전망인데요. 초고령 사회의 진입이 가까운 이때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오늘 정부의 움직임과 요양보호사님들의 제안을 살펴보면 서로 바라보는 방향성이 매우 다른 것 같은데요.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권익보다는 당장 숫자를 늘리려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움직임에 요양보호사님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러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놓친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